안녕하십니까. 암행어사 출두의 양지혜입니다. 상품의 질과 더불어 서비스의 질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에 따라 기업의 매출이 큰 영향을 받게 되면서 생겨난 새로운 직업, 미스터리 쇼퍼. 미스터리 쇼퍼란 말 그대로 수수께끼 손님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해당 기관의 서비스를 모니터하여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관 직원의 태도, 상품의 질, 청결도 등 전반적인 서비스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질적 조사 방법입니다. 저희 암행어사 출두에서는 직접 미스터리 쇼퍼가 되어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곳의 서비스나 품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 생생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를 위해 이화여대 교수이며 한국마케팅학회 상임이사를 맡고 계신 박정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교수님, 네. 우선 고객 만족도 조사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고객 만족도 조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왠지 어렵게 들리지만 예전부터 경영의 슬로건이었던 손님은 왕이다 또는 고객 제일주의의 발상과 그 의미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 만족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고객 니즈의 충족도가 높은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갖고 싶다고 욕망을 느끼고 실제로 상품을 구입하고 사용해 본 결과 기대한 것만큼 또는 그 이상의 욕구가 충족되었다고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제2의 군만은 고객 만족이란 고객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그 결과로 상품과 서비스의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고객의 신뢰감이 연속되는 상태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것에 기초를 하여 고객 만족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기업과 많은 기관들이 실행을 하고 있고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이라고 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기업 측면이 아니라 고객 측면에서 고객이 기업을 평가한다는 고객 지향성 개념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 경영은 미국에서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도입이 되어 이제는 고객 만족을 넘어선 고객 감동 경영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고객 만족도 조사라고 하는 것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조사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조사인 KCSI 조사입니다. 1992년 처음 시작하여 올해 23년째를 맞았습니다. 현재 100여 개 산업의 350여 개 기업을 고객 만족도 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각 기업의 노력이 매년 고객으로부터 직접 평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 고객 만족도 조사입니다. NCSI 조사이고요. 이 NCSI에서는 국내 또는 해외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이를 직접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 평가한 만족 수준을 계량화한 지표입니다. NCSI는 국내외에서 생산 판매 활동을 하는 외국 기업의 제품 서비스도 측정 대상에 포함시켜 국내 기업과 품질을 비교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산업과 국가의 품질 경쟁력을 관리하는 데도 유용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우리 암행어사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고객 만족도 조사에 활용하는 PCSI 조사입니다. 이 PCSI 조사는 공공부문 고객 만족도를 측정하는 대표적 현장 실천형 모델로 정착이 되었고 한국의 공공기관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 평가 모델일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의 체계적 측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획예산처가 주관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연 1회 이상 고객 만족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공기업, 중정부기관,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봐야 할 점에 대해서 또 교수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4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 자체의 품질을 나타내는 서비스 상품 품질 요인입니다. 이 서비스 상품 품질 요인은 3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편익성입니다. 편익성은 해당 기관의 서비스 상품 자체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혜택 및 가치의 정도와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은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능력의 보유 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 체계의 전문성, 필요 기술의 보유 수준, 업무에 필요한 지식의 보유 정도 등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성입니다. 혁신성은 고객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프로그램의 기획 정도를 나타내며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 창의적 프로그램의 기획, 그리고 업무 혁신을 위한 개선 활동 등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서비스 전달 품질 요인입니다.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와 제공 수단으로부터 느끼는 품질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도 역시 3가지 구성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응성입니다. 대응성은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 및 시스템 또는 절차의 수준을 의미하며 절차 또는 구비 서류의 적정성 및 간편성, 업무 처리의 신속성, 의사소통의 명확성 등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지원성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활동 및 서비스 사후 관리의 정도를 나타내고요. 정보 및 자료 제공의 접근 용이성, 안내물 등의 비치 여부, 최신 자료의 갱신 등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감성입니다. 고객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정서적 태도 및 행동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고객의 니즈에 대한 이해, 고객에 대한 친근감, 배려하는 정도, 친절한 태도, 그리고 정중하고 예의 바름 등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서비스 환경 품질 요인입니다. 서비스 제공 시설 및 환경에 대한 품질을 평가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쾌적성인데요. 서비스 제공 환경과 시설의 쾌적하고 청결한 정도입니다. 환기, 온도, 소음, 청소 상태의 청결 등으로 측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요인은 편리성입니다. 서비스 제공 환경과 시설의 편리한 정도를 뜻하고요. 물적 시설의 이용 편리성, 이용하기에 편리한 입지, 안내 표지 구비 정도 등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미성입니다. 서비스 환경과 온라인, 오프라인 시설의 아름답고 단정한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공간 배치 및 구성의 적절성, 직원의 단정한 용모, 건물 시설의 아름다움 등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사회 품질 요인입니다. 서비스의 공공 측면에서의 품질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 품질 요인도 3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청렴성, 업무 처리의 투명성, 도덕성 및 공정성의 정도를 뜻하고요. 업무 처리가 얼마나 투명하냐, 기관의 도덕성, 기관의 윤리적 행동 등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성 요인은 공익성입니다. 해당 기관의 본질적인 역할이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국가 발전의 기여도, 사회 봉사 활동 등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성 요인은 사회 봉사입니다. 사회의 이익과 복지를 위한 사회 환원과 사회 봉사 활동의 정도를 나타내고요. 사회 봉사 활동의 정도, 소외계층 보호 노력, 이익의 사회 환원 노력 등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4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서비스 실태를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서울역사박물관 또 보실 거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도 함께 보실 텐데요. 교수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대한민국의 태동부터 현재까지의 발전사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는 전시문화공간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대한민국의 행보를 기록해서 후세에 전승하고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면서 사회 통합을 이뤄 국가 미래 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한국의 근현대사와 관련된 전시 기능, 그리고 근현대사와 관련해 수집, 조사, 연구한 자료를 한 곳에 담아내는 아카이브 기능,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이 결합된 역사 문화 공간으로 운영할 목적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설치 배경은 2008년 8월에 이명박 정부가 8.15 경축사에서 현대사 박물관 건립을 공포한 데서 출발합니다. 이를 위해 2009년 4월에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가 출범하고 5월에는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추진단이 발족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라는 명칭이 확정되었습니다. 건물 착공식은 2010년 11월 25일이었으며 건립공사는 2012년 5월 23일에 완료되어서 개관은 2012년 12월 26일에 했습니다. 전시의 대상과 범위는 조선이 세계의 문호를 개방한 1876년 개항 시기부터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그리고 1945년 독립에 이르는 시기, 대한민국의 건국 및 발전상과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별 자료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공간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봤던 서울역사박물관과 좀 비슷하고 겹치는 부분이 참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도 좀 뜻이 있지만 사실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사람들이 어떤 곳을 더 좋은 곳이라고 할지 저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역사박물관이 좀 더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거나 이런 걸 봤을 때 더 체계화 시켜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의 역사와 겹치는 부분이 많겠죠. 예. 근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서울역사박물관은 전시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보다 좀 알차게 그리고 좀 혁신적으로 이렇게 이 제품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좀 높은 점수를 그 부분에서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오늘 우리가 좀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역사를 보여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역사박물관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방대한 양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양지아 아나운서가 좀 산만한 느낌이 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울역사박물관을 제가 주말에도 한번 가봤거든요. 네, 그 영상과 함께 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도 함께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간인 박물관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서비스 수준이 얼마만큼 만족도를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VCR 영상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제가 주중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주말에 가니까 사람들과 가족들 단위의 사람들이 많이 또 전시회를 보러 왔더라고요. 네, 저희 보시면 온 손님인데 그 직원분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자기 독사진을 또 흔쾌히 또 찍어주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자기의 이 SNS에 올려놓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셀카도 많이 찍지만 지나가는 사람에게 혹은 저는 이 기관에 갔을 때 직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를 정말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네, 외국인 분들이 많이 와 있으셨는데요. 사실 어떤 분들인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좀 외국에서 나라에서 초청한 그런 느낌의 외국인들이 와서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냐고 제가 잘 들어봤는데요. 약간 투표를 이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날이라서
투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네. 이 전시회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직접 또 네. 한국인 투표는 어떻게 하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 네. 부분을 하고 인터뷰를 하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선거라고 하는 게 네. 정말 아이들에게 교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 투표를 왜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체험을 통한 교육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서울역사박물관은 가족 단위의 그런 고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투표를 체험하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이 교육적으로 아주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니까요.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시는 것 같았어요. 네. 저희도 뭐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면 그 나라의 그렇죠. 박물관을 또 많이 그렇죠. 가게 되잖아요. 네. 그렇듯이 외국인들이 오는 만큼 네. 또 서비스가 또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말 해외 여행을 많이 가시는데 네. 그곳의 어떤 자연적인 환경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박물관을 가서 네. 그 나라의 역사와 뭐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알고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도 이제 경험을 하고 그렇죠. 예,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죠. 네, 박물관을 보면 이제 그 나라의 역사를 또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또 시장에 가라고 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그 말을 보면서 네, 또 느꼈습니다. 여기는 아이들이 네. 부모님과 함께 왔을 때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네. 또 있었고 여기는 이제 1층에 전시회를 하는 곳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는 3층에 있는 이제 상설 전시관을 네. 갔었는데 여기는 6월 말까지 하는 전시관이었고요. 네. 운동장 잘가 동대문 운동장 이런 네, 네. 팜플렛을 제가 갖고 왔는데 동대문 운동장이 없어지면서 DDP라고 네, 네. 네, 또 문화 공간이 생겼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동대문 운동장에 대한 이런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이었고 또 한 곳은 이렇게 안녕 고가도로라고 네, 또 요즘에 요즘에 고가도로. 또 예. 많이 없어지잖아요. 고가도로가 한창 그 산업화되면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고가도로가 생기면서 산업화의 한 모습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또 흉물로 네. 자리 잡으면서 없어지는데 그것 또한 역사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전시회를 통해서 아, 이런 것이 있었지 이러면서 또 많은 가족 단위의 분들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네. 네. 정말 그런 그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과거에부터 이렇게 존재를 하다가 현재 없어지고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 없애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이성적인 판단도 해야 되고 또 어떤 감성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런 그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네.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을 거쳐서 이제 동대문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디자인 컴플렉스라고 하는 걸로 이제 바꿨고, 네. 우리가 이제 또 요즘 서울의 관광 명소이기도 한 청계천, 네. 예, 거기도 이제 고가가 없어지고 복개가 됐죠. 그걸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명동에 있던 고가도로, 네. 예, 그것도 없어지고 어쨌든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이 고가도로라고 하는 게 없어지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는 남아 있는 역사의 현장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이렇게 자료들을 만들어 놓고 또 사람들에게 또 기억을 할 수 있게끔 뭐 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뭐 몇십 년만 지나면 또 잊혀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참 저희 어렸을 때 그 모습 또한 역사라는 게 저는 그렇죠. 네, 아직은 제 머릿속에 생생한데 네. 네, 그 부분은 또 제 밑에 세대는 좀 잘 모를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들면서 네, 또 맞습니다. 보존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주말 토요일 날 가셨다고 하셨나요? 네, 어. 토요일, 일요일 날 갔는데 네. 여기는 일요일 날 갔습니다. 일요일 날? 네. 예.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는 않네요. 예, 제가 네. 깜짝 놀랐던 게요. 주말에 주중에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주말에 가족 단위의 이런 고객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박물관에는 잘 가지 않는 네.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네. 네.
저번 주에도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제 화재라고 하는 게 정말 곳곳에서 발생을 해서 네.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에 들게끔 이렇게 네. 했는데 이번에 가셨을 때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셨는지요? 네, 곳곳에 있는 소화기나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나, 이렇게 네, 네. 설비가 되어 있나라는 부분에서 염두를 하면서 봤는데요. 네, 좀 이렇게 곳곳에 있었어요. 곳곳에 네, 있었어요. 예, 네. 사람들이 쉽게 또 볼 수 있게끔 네. 굉장히 큰 소화기가 있어서 네. 아, 이 정도는 돼야 사람이 보겠구나 싶을 네. 정도로 큰 소화기들이 있어서 뭐 그 네.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네.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박물관 같은 곳은 네. 다 이렇게 불에 타기 쉬운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진이나 액자나 뭐 이런 게 다 나무 종이 뭐 그런 걸로 되어 있고 또 복도가 이렇게 이 전시를 하다 보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비상구의 위치라든지 이 소화기가 적절한 장소에 배치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번 화재 사건들 중에서 특히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창문만 열었어도 그 질식가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아까운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았을 텐데라고 네.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참. 네. 이쪽도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환기라든지 뭐 그런 게 충분히 잘 되고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공공기관을 이렇게 체크를 할 때는 꼼꼼하게 한번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전시관이라는 게 굉장히 밀폐된 장소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다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다 타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그렇죠.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비상구 같은 것도 들어가실 때 확인을 하고 네. 들어가시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지방선거 투표도 하고 네. 뭐 이런 나라의 특히 이제 지방자치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이제 선출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사회가 갈수록 좀 불안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지하철의 방화 사건만 해도 70대 노인분께서 네. 그죠? 예, 정말 자기가 이제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근데 그분이 스스로 이제 자기가 뭐 이렇게 자살을 하겠다가 아니고 너네도 죽고 나도 죽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이 범죄 행태가 나타나는 걸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아니고 네. 정말 그 70대 노인분께서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장소 뭐 특히 이런 부분은 정말 정말 마음을 잘못 먹은 그런 분들이 와서 사건을 저지르면 이게 정말 대형 참사로 또 이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대비도 하고 준비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전시관에 나가는 모습인데요. 네. 그 마지막에 포스트잇으로 네. 이게 적는 란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 네. 이거를 좀 처리하고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 상품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전시하느냐, 그리고 그 전시를 통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만한 가치를 주느냐라고 하는 거는 상품 품질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품 품질은 저런 전시의 내용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 전시가 되고 있는 걸 둘러싼 어떤 외형적인 요소, 그게 이제 서비스 환경 품질 요인이죠. 네. 그래서 서비스 환경 품질 요인 부분에서 쾌적성 우리가 이제 많이 지적을 하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아까 그 포스트잇 부분은 우리가 감점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여기는 그 전시관 뒤편으로 해서 식당과 회의실, 수유실 네, 이런 곳이 있었는데요. 네, 수유실은 뭐 사람들이 뭐 굉장히 이용이 잦은 곳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좀 저희가 네. 매번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관리가 좀 잘 되어 있는 곳도 있었고 네,
그 침대의 먼지나 이런 것들은 조금 네. 아직은 네. 그렇더라고요. 좀 아쉬웠고 네. 여기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예약만 하면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다 생각했었고 식당은 제가 좀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 네. 식당이 뭐 구내 식당인지 이런 네. 거에 대한 이렇게 좀 표지판이 좀 잘 되어 있지가 않아서 네. 좀 들어가기가 조금 그랬고요. 뭐 그래도 그 주중에 있을 때보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카페테리아인 카페죠. 네. 저번 시간에는 왜 아무도 없었잖아요. 아무도 없었죠. 예, 여기서 많이 앉아서 쉬고 계시더라고요. 네.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확실히 가족 단위의 그런 그 관람객들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저 옆에 책인가요? 상당히 네. 좀 지저분하게, 지저분하게 전시가 되어 있네요. 북카페라고 해서 책들이 있었는데 사실 뭐 카페에서 저렇게 책이 있다고 한들 잘 네.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정말 재밌는 책이라든지 뭐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책이면 몰라도 네. 저렇게 있는 건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카페라고 하면 여기가 서울역사박물관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서울하고 관련된 그런 책들이 뭐 이렇게 주종을 이룬다든지 뭐 그런 식의 구성이 좀 되었어야 하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서비스 상품 품질 요인의 편익성도 있고 전문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서울역사박물관이니까 서울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쾌적한 거, 아까 깨끗한 거, 청결도도 중요하고, 우리가 또 이 서비스 환경 품질로 인해서 잘 보는 게 친미성이죠. 네. 그래서 얼마나 공간이나 이런 이 전시물 뭐 이런 것들의 구성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네. 그리고 아름다운지, 보기 좋은지, 그죠? 그리고 신미성에 또 중요한 게 직원의 용모 단정, 네.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는 박물관에 와서 기념품을 살 수 있는 네. 곳이었습니다. 네. 좀 많은 외국들 사람들이 오시는 공간인 만큼 굉장히 한국적인 그렇죠. 상품들이 많아서 네. 또 외국 분들이 오셔서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굉장히 또 퀄리티가 좋았고 네. 예쁜 것들이 많았어요. 네. 네. 예. 근데 서울역사박물관에 저기 그 기념품을 사는 저 공간은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좀 크게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네. 좁다는 생각이 다른 곳에 비해서 맞습니다. 상당히 좀 좁은 게 하나의 단점입니다. 네, 아기자기 굉장히 예쁜 물건들 제가 보기에도 사고 싶을 정도로 그런 물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좁아서 네. 조금 구경하기는 어려운 그런 협소함에 네. 조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네. 네, 여기는 보시면 기증 박물관이라고 해서 네.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기증을 해서 만들어진 공간이었고요. 뭐 시대별로 이렇게 네.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서울 시민분들께서 네. 소장하고 계셨던 네. 그런 그 옛날 물건들 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서울 역사박물관에 기증을 하면 저렇게 이 박물관 측에서 전시를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간이죠. 사실 뭐 가족들이 많이 찾는 곳이 박물관이고 여기는요. 네. 이제 제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입니다. 예. 사실 근처에 있어요. 예. 네, 광화문을 가시면 광화문역에서 내리시면 두 곳 다 방문할 수가 있는데요. 예. 여기는 거의 뭐 미국 대사관 옆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눈에 띄고요. 네, 예. 한번 가 보시면 좋을 네. 듯합니다. 네. 근데 제가 좀 놀랐습니다. 갑자기 공간을 이렇게 너무 놀라셨죠? 점프를 해서 네, 이렇게. 저도 예. 깜짝 놀랐네요. 네. 네. 여기 들어가는 입구고요. 제가 심장이 약해서 네, 그렇게 죄송합니다. 놀라키지 마십시오. 네. 네.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약해졌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고요. 지금은 여기 밑에 보시면 예. 네, 전시가 굉장히, 상당히 네. 현대적으로 잘 전시를 했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흔히 하이텍이라고 하는 그런 그 높은 기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이렇게 사로잡는 그런 그 방법으로 아주 특이하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부분이 이제 서비스 상품 품질 요인의 혁신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고객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기획하느냐라고 하는 거. 또 이것저것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시가 어떤 곳이 있는지, 뭐 어디서부터 네. 하는지, 뭐 예약을 해야 네. 되는지, 뭐 네. 이것저것 또 물어봤죠. 네. 서울역사박물관에 갔을 때는 일어서서 응대를 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예. 기억하시는군요. 네, 네, 여기 이분들은 앉아 계시는 네. 거. 예. 뭐 굳이 묻지 않은 한 신경도 안 쓰는 듯한 그런. 네. 네. 나름 그래도 잘 응대해 주셔서 네. 뭐 좋은 정보를 받았습니다. 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전시 주제가 4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대한민국의 태동,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마지막은 대한민국의 선진화 및 세계로의 도약. 뭐 이런 4개의 대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다양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큰 공간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전시하고 있는 1층에 네. 특별 전시하고 있는 곳이 브라질 속의 한국인이라고 해서 네. 브라질로 이민 가신 분의 네. 이야기를 쭉 연결을 해서 네. 또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또 네. 브라질 월드컵이 또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네. 또 예. 그래서 브라질 하면 또 네. 생각나는 것들이 쫙 네. 있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시야말로 이제 이 시기에 적절한 네. 그런 시의성에 맞는 그런 전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서비스 상품 품질조인의 편익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좋게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 직원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도 하시고 뭐 대답도 이렇게 듣고 했는데 대응성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공감성 이 2가지를 항상 우리가 서비스 전달 품질 요인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대응성은 뭐 그렇게 의사소통을 뭐 불편하게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공감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너무 좀 친절하기보다는 또는 이제 고객을 배려한다기보다는 자기 편의 위주로 이렇게 대답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브라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삼바 축제. 삼바 네. 축제. 네. 뭐 커피도 생각이 나고, 네. 네. 또 뭐 삼바 역시 생각이 나고. 네. 양재 남미- 아나운서는 이제 커피, 네, 뭐 저는 그게- 노는 거. 예. 남미니까 또 굉장히 화려하고 또 열정적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근데 1950년부터 이게 이민을 가셨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그 시절에 또 굉장히 어려웠던 우리나라를 떠나서 네. 또 그쪽으로 가서 개척을 하시는 분들을 네.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는 기마민족입니다. 네. 기마민족이었던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뭐 고구려 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말을 타고 정복을 하고 뭐 그런 민족이었죠. 이 기마민족이 조선이 건국이 되면서 사실 이성계 이 태조 이성계라고 하는 네. 그분도 이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고 전형적인 기마 민족이었죠. 근데 이제 그분이 말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우리나라가 좀 구군이 기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기마 민족인 것만큼 정말 우리나라 분들이 세계 곳곳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전에 이렇게 진출을 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정말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 시절 사진도 몇 장 있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아마존 강이죠. 네. 또 세계에서 최대로 긴 강이라고 합니다. 그 강의 또 모습을 네. 또 영상 이렇게 세 면의 입체감을 이렇게 줘가지고 예. 굉장히 이렇게 탁 다가오더라고요. 네. 이것 또한 좀 전시에 있어서의 혁신성이 아닐까. 네, 맞습니다. 네. 예. 이제 탁 전문 용어가 네, 나오시는군요. 깜짝 놀랐네요, 저도. 네. 네. 혁신성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존 강은 이 긴 강이기도 하지만 저 아마존을 둘러싼 저 밀림 숲이야말로 우리 지구의 허파와도 같은 네. 폐와도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숲입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것은
정말 이 여의도만한 그런 면적이 날마다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무분별한 인간들의 개발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조금 뭐 브라질이라고 하는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요즘 우리가 환경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정말 그 세계적으로 저 밀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뭐 물론 뭐 지금도 대책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지만 보다 많은 국가와 사람들이 좀 참여를 해서 좀 잘 지켜야 되는 그런 정말 세계적인 자산인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또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네. 또 이렇게 영상으로, 네. 3D 영상으로 건축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재외 한인의 현황, 네.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동포들의 네. 현황의 모습이었고, 네.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브라질 전시관의 그 3번째 전시관이었어요. 근데 전시관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좀 잘 어디서부터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네. 안내 표지가 좀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네. 또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안내 표지 구비 정도 그리고 이용하기에 편리한 입지 그리고 시설을 정말 우리가 얼마나 편리하게 배치가 되어 있느냐 뭐 네. 그런 부분들이 서비스 환경 품질 요인의 편리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편리성 부분에서 서비스 상품 품질은 좋지만 보다 이제 이 편리성이라고 하는 환경 품질은 좀 떨어지는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브라질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굉장히 의료 사업과 섬유 사업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면서 네. 그 브라질의 그런 몇 %까지 자리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그 모습을 또 영상으로나 또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또 네. 전시관이었습니다. 여기는요, 어린 아이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사실 위층에는 어른들을 위한 공간이죠. 깜깜해가지고 그냥 네, 네. 이렇게 글로만 적혀 있는 그런 전시관인데 네. 이 1층의 이곳은 정말 어린 아이들이 직접 네. 만지고 보고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좀 잘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분께 또 제가 유치원 교사로 또 빙의가 되어가지고 네. 저희 아이들 언제 올 수 있냐고 네. 6, 7살이라고 네. 이러면서 네, 그렇게 또 질문을 상담을 하셨군요. 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 어떤 이 조금 전에 그 유치원 교사로 빙의가 되셨다고 했는데 미스터리 샤퍼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미스터리 샤퍼의 주요 이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정말 나날이 이제 발전하고 있다는 걸 제가 옆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은 어쨌든 서비스 전달 품질 요인에서 이 공감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어서서 이렇게 직접 이 안내 책자를 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어떤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 전달 품질 요인을 상당히 잘 하고 계시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좀 무뚝뚝하셨지만 그래도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네. 정말 예약을 해야 될 정도로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또 뭐 다른 분들도 뭐 질문하시는 거에 있어서 대답을 잘 해주셨고요. 네. 보시면 어린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공간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밝잖아요.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깔로 되어 있고 네.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네.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네. 근데 전시가 좀 복잡하다는 느낌은 듭니다. 네, 조금 그런 면이 들고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 그래서 안내를 좀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려면 예약을 해야 되고요. 네.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 입장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 입장하는 시간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네. 전시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이게 1시간이면 이렇게 50분은 볼 수 있고 10분 정도는 또 나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공간이 좁다 보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또 이런 시설들도 파괴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인원을 제한을 해서 좀 복잡함을 피하는 그런 그
방법이겠군요. 네. 사실 뭐 저희 어릴 때 뭐 쓰던 것들도 보였지만 네.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네. 좀 옛날 물건이다 보니까 근데 네. 그것들도 직접 만질 수 있고 네. 이렇게 사용해 볼 수 있고 공중전화 없어진 게 참. 예. 네, 좀 금방 없어진 것 같은데 네. 금방 전에 네, 또 낯설더라고요. 근데 네. 뭐 카메라나 고가 같은 경우 고가 물건인 같은 경우에는 뭐 만질 수 없게 되어 있었는데요. 네. 대부분 이렇게 만질 수 있어서 아이들 교육에는 참 좋다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네. 청량리역. 네. 예. 서울역의 일상. 그래서 아이들이 또 네. 정말 기차를 타는 듯한 네.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아이들은 직접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네. 뭐 보고 느끼기에는 조금 아직 아이들이 네. 힘들어 하는데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참 좋아 보였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접수를 해서 네. 마감을 시키고 딱 인원 제한을 시키더라고요. 네. 그 이제 입구도 아이들을 위해서 좀 밝게, 네. 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네. 이렇게 배치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고객이 원하는, 그죠? 그래서 이제 고객에게 주는 가치라고 하는 거의 정도와 혜택이 그 고객에 맞게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린 아이들에 맞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서비스 상품 품질 요인에 점수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상설 정시간으로 가는 네. 곳이고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다 이용이 가능하고 사실 좀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야지 네.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될 걸 알 정도로 네. 좀 안내 표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안내 표지 구비 정도는 서비스 환경 품질 요인의 편리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나중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네, 편리성. 네. 3층으로 바로 올라올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였고요. 네. 또 교육 프로그램도 참 많더라고요. 아이들이나 뭐 청소년들을 위해서 직접 또 책에서만 보는 것들을 눈으로 봐야지 또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제가 또 막 헷갈리니까 네. 여기서 항상 해 주셔야겠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봐야 되는지 그 처음 안내가 없으니까. 네, 안내가 예. 없으니까 네. 네, 그런 분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네, 여기는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죠. 네. 우리나라 지구 속의 대한민국 네.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대 국가부터 사실 나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조선이 문호를 개방한 1876년 네. 개항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그런 장소입니다. 네. 사실 개관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히 깨끗했는데요. 네. 이날이 좀 더웠어요. 근데 실내도 굉장히 좀 덥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사람들이 좀 많이 더워하는 모습을 네. 봐서 좀 온도 조절 면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줘야 하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서비스 환경 품질 요인의 온도, 환기, 그죠? 청소 상태 뭐 이런 게 쾌적성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박물관을 다니면서 네. 옛날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굉장히 신기하고 아 저런 시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뭐 100년 전이잖아요. 네. 네. 또 100년 후는 또 어떻게 변할지 네. 너무 궁금합니다. 100년 뒤까지 살아보십시오. 네. 좀 하늘에서 보고 있겠죠. 아니요, 살 수 있어요. 그래요? 120살까지는. 20살까지. 어우 실례요. 생각만 해도. 네.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건데 사실. 건강하게 살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의학 기술이 발달이 돼서. 다들 네. 거의
계속되는 전시관의 모습들이고요. 1900년대 초의 이야기. 네, 쭉 이렇게 3층, 4층, 5층까지 있었는데요. 네. 순서대로 역사의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자료들을 이렇게 정말 책이나 어떤 물건들을 갖다 놓고 전시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가 IT 강국인 것만큼 저렇게 디지털화해서 또 여러 가지를 전시를 잘 해놓은 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VCR 영상 보고 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서울역사박물관과 그리고 이번 시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모습을 봤는데요. 굉장히 좀 비슷한 면도 있고 또 다른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화면을 동시에 보니까 자연스럽게 두 박물관을 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그 영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사박물관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서비스 상품 품질 요인의 편익성, 전문성 그리고 혁신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좋은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역사박물관의 문제는 서비스 환경 품질 요인이었죠. 서비스 환경 품질 요인의 쾌적성과 그리고 이제 편리성, 신미성 부분에서 약간 낮은 점수를 받았었는데 오늘 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확실히 좀 서울역사박물관보다는 뭔가가 좀 아직 덜 잡혔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지아 아나운서가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어떤 불편함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저번에 우리가 이 서울역사박물관에 대한 평가를 총점 4점을 준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한 3.5점 정도 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상품 품질 요인에 우리가 이 편익성 부분부터 좀 평가를 해보면 편익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어른들을 위한 공간이 구분이 잘 돼 있고 나름의 어떤 이 편익이라고 하는 걸 주려고 했는데 네. 아까 서두에 양지혜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역사박물관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좀 이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혁신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서울역사박물관과 비교했을 때 좀 같은 기법을 사용하고는 했지만 이 브라질관이라고 하는 걸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게 큰 어떤 인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상품 품질 요인 측면은 한 4점 정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서비스 전달 품질 요인은 일단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 보지는 않았지만 처음 어떤 기관을 가든 처음 딱 이렇게 안내 데스크 정문에 있는 거기에 계신 분들의 행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 두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조금 딱딱했고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말씀도 안 하셨던 것 같고 사무적인 태도 뭐 이런 거에서 이 고객에 대한 친근감이라든지 또 배려심이라든지 그런 걸 나타내는 공감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안내물들이 비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최신 자료가 갱신이 되어 있느냐 뭐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지원성 부분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응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조금 부적절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전달 품질 요인은 한 3.5점 정도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웬만하면 4점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가는데. 네, 후하신데. 네. 예. 그리고 이제 서비스 환경 품질 요인에서는 아까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편리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안내 표지라고 하는 게 이제 없기 때문에 좀 이용하기에 불편한
그래서 양지혜 아나운서가 잘못된 곳으로 가니까 막 직원이 과음을 지르면서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나빴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도 좀 높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서비스 환경 품질 요인도 한 3.5점 정도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공익적인 측면에서 좀 공공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적절하게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회 품질 요인은 4점 정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서비스 만족도 점수는 물론 저희의 주관적인 어떤 이 정성적인 점수이지만 네. 3.5점 정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박물관의 또 서비스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요,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해서 제가 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받아온 팜플렛인데요. 문화가 있는 날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랑 놀자라는 컨셉으로 좀 최대 1,300곳에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영화관에서 좀 저렴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련을 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마지막 수요일 날 문화랑 함께 즐기시는 건 어떨까 이런 정보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국 여론방송 암행어사 출두. 이번에도 박물관의 서비스 실태를 파악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 암행어사 출두에서는 공공기관과 공공시설의 서비스 실태를 낱낱이 파악해 고객 만족도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암행어사 출두였습니다.